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모셨는지는 뭐 자명하게 아시겠죠? 요새 전쟁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99년 이후 예. 최고 강한 장입니다. 네. 네, 1999년에 이제 대우 사건 터지기 전까지 대략 주식시장이 한 100% 이상 올랐거든요. 예. 이제 그러던 시장의 흐름하고 이제 굉장히 궤를 닿아 있는 게 그래요. 작년 이맘때 2,200포인트였거든요. 예, 1년 만에 지금 이게 한 배 반, 두 배 정도 더 오른 거니까. 그렇게 올랐나요? 그 오르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올랐는지 몰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원래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두 배 오르고 그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시작하는 예. 그런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1999년 이후에 이제 가장 강한 강세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이렇게 거의 진짜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한 30년 정도 흐르는 예. 사이에 이렇게 격하게 강하게 오르는 장은 처음이니까 예. 투자자들이 충분히 열광하고 흥분하는 건 이해가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광하고 흥분하다 보면 또 번분이나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나 둘 다 공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일단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수출이 이번 4월달 800억 불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입이 600억 불이니까 예. 이 둘의 차이인 무역 흑자가 한 200억 불 나는. 예. 연간으로 보면 한 2,400억 불, 500억 불 흑자가 나는. 예. 그러니까 3조 호황 때 이후 GDP 대비 규모로 보면 최대 흑자가 날 정도의 호경기를 누리니까 예.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인다.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다. 예. 우리가 이제 2월 말 시작됐던 이란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한때 5천 선이 네.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바닥에서 30-40% 정도 오른 거니까 예. 두 달 만에 30-40%를 올랐다라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더 나가서 이게 오르게 된 이유가 아무리 좋은 실적 뭐 또 미래 전망이 밝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이게 너무 급하게 달리면 항상 또 신용융자가 늘어난다든가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늘어나는 예. 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또 쉽게 흔들리는 시장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속도 조절을 좀 바라는 분들도 꽤 있는 그런 예.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반영하듯이요. 뭐 요 며칠 보면 공매도 잔고가 그냥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이젠 좀 약간 조정하고 쉬었다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들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뭐 또 예. 제가 만약 예. 헤지펀드 예.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롱숏이라는 예. 전략들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산다는 뜻이고요. 예. 숏은 이제 공매도. 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보통 이제 공매도 포지션은 어떤 걸 잡냐 하면 고평가된 주식을 예. 팔고 반대로 이제 사는 거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예. 이른바 이제 뭐 가치주를 사고 예. 너무 공격적인 상승을 보인 모멘텀 주식을 예. 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가장 상승률이 높고 최근에 특히 대중 투자자들, 예.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가 아주 큰 시장일수록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가장 뜨거운 건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가장 오르고 있고요. 예. 일본에서도 키옥시아라고 예.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인데요. 거기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다들 폭등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예.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종목들이 모여 있는 지수이고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올해 애널리스트들의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550조 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총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300조였는데 예. 이 두 회사가 500조를 넘길 거라고 지금 네. 보는 그런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지난달 보고서에서 100조 올렸어요 했는데 이번 달 또 100조를 올리는 그래요. 그런 정도의 급한 이익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 시장 뜨겁고 또 이런 뜨거운 시장은 항상 너무 급하게 달리면 사소한 돌부리에도 엎어질 수 있으니까 예. 지금이 공매도 찬스다. 예.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려운 때인데요, 투자하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뭐냐 하면 기존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갔던 분들은 아 이거 나 꽤 벌었는데 그렇죠. 언제 나가야 되지? 이게 항상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못 들어갔던 분들은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뭐 곧 조정 받는 거야?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일단 후자가 더 큰 거죠. 예. 지금은 투자자들이 포모. 예. 이 기회가 아니면 이 가격에 다시는 이 주식을 못 살 것 같아요. 포모가 더 강합니까 지금도? 예, 지금 훨씬 강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토록 강한 매수세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게 말이 돼? 여기서 이제 공매도야 했던 세력들은 예. 지금 사실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이다. 아 그래요. 예, 예.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예. 2월 달 말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이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30% 조정 받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공매도를 쳤는데 예. 시장이 3월 23일이죠. 휴전 발표한 예. 다음부터 바닥을 치고 지금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의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 그러니까 매도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사야 되죠. 예. 그걸 예. 저희들은 예. 숏 커버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했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고 예. 이 강하게 오른 데다가 이걸 지켜보던 투자자들이 더 가겠구나. 네.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을 사릴 때가 아니고 지금 좀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이토록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자신감에는요. 그냥 막 거침없이 올라서 좀 겁을 내다가 이란 전쟁 때문에 아까 덜 가라앉았다 그랬지만 그래도 조정을 했다. 그렇죠. 이제 건전한 거 아니야 시장? 뭐 이런 판단 때문에 더 달려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예.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조정 없이 가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무너져 버리는 게 예. 제일 무서운데 예. 2월 말 3월 초에 한번 크게 하루에 12% 빠졌잖아요. 예. 네, 그 정도의 큰 조정을 받고 그걸 또 5천을 지지선으로 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중이니까 이제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펀더멘탈도 양호하니까 예. 시장 더 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약세 또는 공매도하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래서 아까 어렵다는 말씀 다 여쭤봤는데 네. 일반 투자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듣고 싶을 텐데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요. 예. 그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저는 뭐 괜찮은 선택지다. 첫 번째 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일을 한 30년 넘게 예. 외환위기 전부터 해봤는데 예. 주도주는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예. 한번 시장의 시세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예. 30%, 뭐 100%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는 예. 항상 그 시대의 총화들이 있습니다. 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정보통신일 때는 테크 기업들, 네. 특히 코스닥의 벤처 기업들이었고요. 예. 또 2000년대 중후반에 중국 관련 예. 주식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또 2011년에는 반도체랑 또 자동차, 예. 그리고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예. 2020년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예. 이런 주도주들이 부각되고 예. 이 주도주들 이외의 종목들은 힘을 못 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도체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난 늦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사야 되겠다. 난 더 예.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도주 근처에 있어야 되지. 예. 언젠가는 뭐 그래. 저평가된 기업들도 오를 네. 거야. 예.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라도요. 너무 오르기도 했고 예. 또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는 모멘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멘텀 전략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도주에 올라타는 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손절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 있을 때 손절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대비 한 15% 20%더 많이 빠지면 예. 이거는 스탑로스 매매를 중단하고 손절해라. 라는 그런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 때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주식들은 시장에서 가장 큰 주식인데 예. 시장보다 갑자기 상승률이 낮아진다. 예.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하나는 업황이 꺾였거나 예. 아니면 수급적으로 볼 때 큰 손들, 말하기도 무서운 그들이 갑자기 이제 주식을 내다 파는 예. 시장의 수급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손들이라는 건 결국 내부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의 이제 매도들이 나오는 신호들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시장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예. 방금 이야기했던
주도주들을 따라가는 전략을 쓸 때는 항상 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오히려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예. 갑자기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예. 또는 내가 셌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목표 가격보다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럴 예. 때는 매도 주문을 걸어두는 식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죠. 예. 이걸 이제 잘 하는 분들이 진짜 투자의 고수들인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 대안을 이제 예. 말씀드릴 때가 된 것 예. 같은데요. 첫 번째 대안에 대해서 들으면서 야, 그 사는 건 참 기분이 좋은데 예. 내가 팔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다들 많이 하시게 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품이 인덱스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 코스피 예.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예. 두 번째, 거래가 너무너무 잘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200개 종목이 다 담겨 있고 수십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예. 하루에 거래량이 뭐 몇조 원씩 되는 예. 몇천억씩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매매도 쉽고요. 그리고 예. 또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도주가 만에 하나 꺾이더라도 예. 시장 대비 주도주가 꺾였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좀 덜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정 안 된다 싶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200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해주는 인덱스 펀드들 투자가 두 번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비싸서 겁내는 사람들도 일단 모멘텀 쪽으로 가는 그렇죠. 것이 안전하다 이건가요? 지금은 모멘텀 장입니다. 예.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 100년 정도의 데이터가 남아 있는 미국의 이제 1926년부터 데이터. 예. 와, 벌써 100년이네요. 예. 이 100년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딱 4%의 기업들이 주식 가격이 그때부터 예. 200배 올랐는데 200배 모두를 설명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96%는 마이너스이거나 상장 폐지됐습니다. 예. 이게 시장 경제가 무서운 이유인데요. 예. 이 시장 경제라는 건 결국 우리 모두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예. 특히 그 파괴적 혁신, 예. 우리 인공지능 예.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추풍낙엽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장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질서들을 다 무너뜨릴 만한 파괴적 혁신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시장을 예. 다 먹어치우고 탐욕적으로 성장해 버리기 때문에 패자조에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예.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먹어치우는 탐식하고 있는 대형주들 또는 성장주를 사라는 게 이런 연구들의 결과가 되겠고요. 특히 앱슨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IBM까지 딱 5종목이 그러니까 역사상 수익이 제일 좋은 5종목이죠. 이 5종목이 또 아까 미국 다우지수가 200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배 중에 또 20배, 그러니까 10%는 요 단 5개 종목이 설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강세장이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몰려드니 더 오를 거다. 또 이렇게 이익이 잘 나오니 주주들에 대한 보상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면 모멘텀 전략으로 대응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절을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모멘텀은 불가피하다. 뭐 모멘텀 전략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요? 한두 가지 종목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우리나라의 이제 집중도가 높다라는 건 뭐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GDP 대비해서 한 회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만의 TSMC가 한 15% 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근데 비교 대상을 너무 좀 집중되는 대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근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출을 GDP에 비교를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전체 시장,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대단히 과한 나라고 이번 시장 랠리도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즉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올라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만큼 이렇게 편중된 시장은 잘 없는데 현실이 그렇다. 한국, 대만이 그러하다. 근데 기술적으로 손절 전략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반도체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미국에게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 소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가전 매장 가서 삼성전자에 디램을 얼마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16기가 DDR이냐 뭐 5냐 아니냐 네. 이런 정도 또 들어가 있는 칩이 AMD냐 인텔이냐 이 정도만 고민하고 사지 사실은 브랜드만 보고 사지 안에 제품 내역들 안 보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이건 이제 저희들은 B2B 비즈니스라고 예. 기업 간 시장은 격렬한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갑자기 거래선이 망하는 순간 이 모든 우리의 주문들이 한꺼번에 끊기거나 예. 더 나가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예. 굳어나버린 그 고객이 가지고 예. 있던 그 많은 재고가 유통시장이 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강한 격렬한 호황이 갑작스러운 불황으로 끝나는 걸 하도 많이 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그렇다. 예.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B2B의 이제 전망. 뭐라고 할까요? 예. 전망을 좌우하는 예. 포인트는 예. 6월에 스페이스X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왜 스페이스X가 중요하냐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앨런 머스크가 희대의 아무튼 경영자죠. 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예. 많은 그러면 이제 희대의 경영자가 됩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AI 기업 XAI를 예. 스페이스X에 합병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게 6월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예. 시가총액 얼마 정도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돈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엄청나군요. 예. 그러면 3천조 원의 10분의 1만 증자를 해도 예. 300조 원. 예. 보통 한 15% 정도에서 예. 20%를 한다고 보면 대략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현재도 스페이스X는 흑자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한다. 결국 이 돈은 AI 쪽 투자와 또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예. 이제 로봇의 AI를 심는 옵티머스라는 로봇 보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위한 용도로 저 많은 자금들이 쏠리지 않겠냐고. 그럼 더 좋다는 말씀 그렇죠. 아닌가요? 예.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예.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달 정도 남았는데요. 6월 말 정도로 예상돼 있는 스페이스X의 어떤 상장이나 이 공모 과정이 예. 정말 성공해서 이 성공한다면. 어마어마한 예. 돈을 끌어들이면 지금 아마존, 예. 메타 예.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예. 이 4개 회사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냐면 지금 AI 쪽에 투자하는 돈이 700억 불, 7천억 불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예. 정도인데 그거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추가로 지금 또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스페이스X가 상장 공모에 성공한다면 성공 기준은 뭔가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예.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공모할 때 기존의 발행가 뭐 이런 예. 기대가가 시장 장외에선 이미 예. 대략 한 2조 달러, 우리 예. 돈 3천조 정도에 달할 예. 거라고 이미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되고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장외가보다 더 올라가면서 목표했던 돈들 이상으로 예.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예. 증자 자금도 더 예. 높아지니까요. 그 공모가가 그 정도에서 형성된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 지금 2조 달러가 넘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가총액 5등에서 6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예.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될 거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게 이 정도 공모가로 들어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비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만 본다면 충분히 예. 2조 달러 아니라 그 이상도 가서 시가총액 순위 그러니까 빅3는 도저히 못 제끼겠지만 그 바로 밑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3는 엔비디아, 예. 구글, 애플이 되겠는데요. 예. 다 4조 달러 이상이라서 여기는 못 제칠 텐데 예. 그 바로 밑에 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무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여튼 스페이스X의 상장이 기대를 넘어선다면 우리의 반도체도 계속 달릴 것이다. 여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스페이스X 자체를 상장하는 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럼 안 그게 되죠. 이제 살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 공모주 뭐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 배정되는 문제는 좀 어려워서 예. 스페이스X를 장외에서 미리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식을 산 형태로 예. 투자자들이 많은 인기를 끌더라고요. 예. 참고로 제가 이제 뭐 방문이 있어서 예. 싱가포르에서 이제 뭐 투자자들 미팅을 하고 이렇게 예. 만나는데 거기서 제일 화제가 스페이스X 주식을 구하려는 부자들의
그래요.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예, 기관들이 예. 거기서 스페이스X 주식 구하느라고 난리가 돼 있는 걸 보면서 예. 현재까지는 굉장히 뜨겁군요. 청신호가 예. 쳐져 있는데 너무 아까 이야기한 PER 예. 1000배라는 건 1500배라는 건 좀 너무 심하니까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고 예. 또 분명히 상장 후에 그 락업 물량이라고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 내부자들이 이제 주식을 못 묶어놓고 있던 거. 팔겠는데 그걸 또 규제를 푼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예. 아직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망을 해서 돈 버는 게 너무 예.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 모멘텀으로 잘 올라타고 대응을 해서 그렇죠. 전망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대응을 해서 돈을 벌라.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스페이스X 공모가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기준은 제가 말씀을 예. 드렸으니까 그걸 딱 보고 그때 보고서- 대응하라. 그렇죠. 예. 그렇게 대응해 나가신다라면 또 한 방에 또 다 팔고 사고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분할 매매를 하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또 기본되는 변수 중 하나가요. 네. 에너지 가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맞는 예. 말씀입니다. 현재 이제 뭐 배럴당 $100 근처까지 예. 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준 국제 유가가 10% 정도 오르면 예. 한국 소비자 물가가 0.1에서 0.2 정도 예. 오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70% 예. 올라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1에서 1.5% 정도 오르는 네. 그런 상황인데 한국만 이러냐 그러면 미국도 똑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더군다나 유류세가 없는 나라라서 네. 가격 오른 게 다 반영돼요. 예. 예. 우리는 뭐 유류세를 좀 인하해 준다거나 예, 또는 여러 가지 기름값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한들을 좀 걸고 있습니다만 선진국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이 고유가 상황들이 여름 정도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터진 지 딱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예. 아직은 체감 못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분기를 넘어서서 두 분기 정도 예. 보통 저희들이 6개월을 많이 보는데요. 예. 6개월에 걸쳐서 고유가 여건들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예.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물가고 예. 그다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예. 지금 스페이스X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이 저렇게 상장 공모를 하는 이유도 자금 조달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길이 결국은 회사채나 은행 대출이 다 막히니까 일로 들어오는 예. 걸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요새 클로우드라는 예. AI로 지금 뭐 최고의 예. 주가를 엔트로픽. 예. 엔트로픽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등으로 밀렸다 그러지만 아직도 여전한 강자 오픈 AI가 올해 중에 또 들어온다는 IPO 한다는 소문이 예. 지금 파다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가 막 높아지고 자금 조달을 못하면 주식밖에 없어. 그러면 주식 시장에 계속 상장 공모가 쌓이고 또 예. 그 규모도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1.5조 달러 예. 이상으로 지금 평가받거든요. 예. 그 장외 시장 예. 가치가 얼마 전에 8천억 불이었는데 예. 불과 1년 만에 예. 이 정도로 가치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이 정도의 주식 공급 물량을 받아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자금 조달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예. 갑자기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너무 많이 지면 예. 우리 반도체의 전방 수요가 AI인데 예. AI 쪽에서 갑자기 병목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가 전망은 굉장히 주시해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게 예. 특히 $100 레벨을 계속 유지하면 예. 정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위축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빅테크들이 예. 1년에 지금 막 6천억 불씩, 7천억 불씩 예. 투자하겠다는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있어서 예. 영업이익 가지고 투자하는 예. 건데 거기가 또 광고 판매도 잘 안 된다든가 사람들이 또 광고 이런 걸 잘 안 예. 누른다든가 트래픽이 줄어든다 하면 예. 연쇄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유가는 유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가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는 예. 상황이고 중앙은행 총재가 바뀔 때 항상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격 예. 있잖아요. 뭐 당장 그렇게 잘하던 버냉키 의장도 예. 2007년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인터뷰에서 실수를 크게 예. 해가지고 큰 손실을 시장에 예. 미친 적이 있었고 또 2016, 17년으로 돌아가면 파월 의장도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금리 인상해서 2018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대폭락했던 예.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게 새로운 총재 의장들이 될 때 이분들의 성향이 예. 시장이 그 전에 알던 것과 그가 그 자리에 간 다음에
성향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우리 다 믿고 있는데 예. 케빈 호씨 예. 신임 연준 의장이 만에 하나 태도가 좀 달라지거나 또는 그가 연준 내에서의 금리 인상론자들한테 그래 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내 폐기할게 예. 이러면 갑자기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예.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건은 결국 인플레. 예. 인플레는 유가가 유가. 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월 23일 예. 이란과의 휴전 이후 사실 한 달째 지금 사실 전투가 중단되며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지만 다시 이란의 어떤 뭐 협상이 잘 안 예. 되거나 또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거나 하면 이게 또 어찌 될 수 없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모멘텀 전략이 최고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 유가를 주시해 살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아까 전망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유가를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보면 가장 주식. 중요한 예. 지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당연히 유가인데 예. 절대적인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예.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적인 유가라면 어떤 기준으로만? 서부 텍사스 서부 텍사스요. 왜 그러냐면 두바이유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오만유나 두바이유는 지금 뭐 호르무즈 예. 해협이 아직도 저 모양이기 때문에 예. 거의 가치로서의 의미가 없어서 전 세계 그 기름이 안 나는 부자 나라 크게 봐서 예. 세 나라 예. 한국 일본 대만이 예. 전부 유조선을 루이지애나로 보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올리안스 근처에 있는 그 거대한 이제 석유 터미널에 줄을 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 미국의 기름값이 100달러를 가는 이유가 전쟁은 두바이에서 났는데 예.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근처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났는데 유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곳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예. 중진료입니다. 예. WTI라고 부르는 그 기름값이 저렇게 오른 이유는 결국 우리 동아시아 예. 세 나라가 전부 거기 유조선을 보내기 때문이니 거기 유가가 세계 시장 유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러면 거기 유가가 얼마 되면 비상? 그게 예. 지난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예. 한때 120불이 예.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119불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만약에 그까지 간다면 뭐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119불이요. 예, 그때 예. 119불까지 예.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레벨 근처를 간다.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예. 영역이고 거기는 일종의 이제 패닉 예. 또는 공포가 부각되는 음.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너무 늦게 사서 이거 꼭지를 잡은 거 아니냐 예.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손절매의 기준들 이런 아.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유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야겠군요. 예. 그게 너무 하루 변동성이 커요. 그런데 대표님은요. 예. 이 어떤 모멘텀 투자 말고 금이나 채권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예,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예. 그 모멘텀 투자를 잘 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왜 이제 사람 예. 기질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소유 편향이라는 게 예. 우리 좀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들고 있거나 자기가 오랫동안 몸에 봐왔던 가지고 있었던 거는 예. 익숙한 거. 좀 높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예. 그런 사람 마음은 저희 펀드 매니저인 저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심리적인 편향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까를 고민한 게 그냥 주식 사면서 금도 사고 네. 채권 사면서 뭐 현금도 좀 가지고 있는 식으로 자산을 좀 배분하면 예. 그리고 최근처럼 이제 주식 시장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금, 예. 달러 표시 채권 예. 그리고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국 주식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제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5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7천만 원 됐겠죠. 예. 와 너무 좋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목표 비중은 한 25%였는데 지금 한 40%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15%, 10% 정도를 줄이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소유 효과 또는 손절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예. 없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채권이 쉬운 줄 알고요. 아, 예, 채권을 여러 가지 어떤 잡지나 외국 잡지들을 보거나 채권을 예측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채권이 주식보다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 굳이 채권을 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예. 두 가지의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이자를 주니까. 좀 오르내려도 이자가 나오니까요.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예. 큰 근데 저희들의 이자보다 더 떨어질 때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오일 쇼크는 예.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 주식 빠질 때 채권 가격도 빠지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런 게 아닌 금융 위기, 예. 2008년 스타일의 위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되게 걱정했던 게 미국의 그 3호 신용이 예. 막 디폴트 난다고 예. 걱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제 위기는 예. 채권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두 종류의 위기가 예. 세상에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방어해 주지는 않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쉽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위기는 예. 좀 미국 채권이 방어해 준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방어하는 예. 절대 우산, 아이언돔 이런 거는 없죠. 자산 예. 시장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종류의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이걸 약간 보험 삼아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금은 어떻습니까? 예, 금이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실망을 줬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나면 예. 종이 지폐의 매력은 좀 떨어지니까 예. 금값이 제일 그래서요. 유망하다고 예.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1월 말로 좀 시계를 예. 감아 보면 그때 하루에 은값이 30%, 예. 금값이 10% 빠진 날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예. 건 이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으로 변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은 외환 보유고로 예. 우리 한국은행도 가지고 있고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어서 별로 유동성도 없고 예. 이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오르던 빠지던 예. 꾸준한 맛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특히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금 ETF 사랑이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금 ETF의 잔고가 특히 중국 쪽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가 그게 이제 손바뀜이 한번 날 때마다 일종의 이제 좀 거기도 모멘텀 시장. 예. 이게 투자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다행히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행인 게 이제 3월 하순에 유가 좀 진정되고 예. 전쟁 공포가 진정되는 가운데 반등은 했습니다만 아니 제일 중요했던 3월 초에 시장 폭락 때 예. 금값도 같이 빠져버리는 아, 문제가 예. 있었다라는 게 이번 시장에서 저 같은 자산 배분가들을 제일 힘들게 만든 건 금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 유가가 예를 들어서 심상치 않아지고 거기 금리가 오른다면 금은 지금도 어떤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예.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달러가 예.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쌓고 전쟁 비용을 저렇게 많이 쓰고 하면 결국 돈을 찍어서 저거 네. 이자를 갚아야 되는 날이 오면 인플레 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종이 지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예.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왜 인도도 그렇고요. 예. 이 세 나라가 금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세 나라가 다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 물으면 다 옛날에 나라가 한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예.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나라의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된 걸 본 나라 예.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좋아한대요. 예. 예, 그런 역사적인 어떤 트라우마, 예. 우리 한국은 당백전 예. 예를 들어서 예. 중국은 그 국민당 정부의 예. 지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에 걸친 반식민지 예. 상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연결해 보면 이런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한 사건들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재정 적자겠죠. 예. 그 심각한 재정 적자고 GDP에서 차지하는 이자 부담이 이렇게 돼서 네. 미국 달러의 가치가 훼손될 거야. 이런 공포가 날 때는 예. 금도 괜찮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다 맞물려 있어 여쭤보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오펙에서 탈퇴한 거. 이거는 유가를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예.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게 됐죠. 아. 제가 이제 작년 통계를 예. 가져왔는데 그 1등부터 15등까지 리스트를 보는데 예. 저 밑에 가야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스 국가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장기 계약 맺고 카타르 원부터 시작해서 예. 그쪽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 자체가 방향성들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더 나가서 이번 이제 뭐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밀약설을 보도한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좀 자극하는 면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오펙 내에서의 패권 문제,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점점 더
기름에서부터 천연가스로 그리고 음.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굳이 오펙이라는 같은 곳에 그 카르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라는 판단들도 충분히 할 법하지 예,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거 없을 네. 것이다. 그렇게 아. 크게 중요한 곳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원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 세 나라만 보시면 예. 이제 거의 다 됩니다. 예, 가장 큰 나라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15%를 감내하는 미국이고요. 예, 그 다음이 두 나라가 차례대로 이제 하루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 사우디. 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규제를 이번에 푼 이유도 예, 1,000만 배럴에 달하는 러시아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풀리면 유가 안정에 도움될까봐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사우디가 그동안 계속 게임 체인저로서 했던 것도 하루 1,000만 배럴이나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다 보니까 예, 이 나라의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나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홍해로 가느다란 파이프라인 하나 지금 연결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지금 이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사우디의 영향력이랄까 그런 쪽보다는 지금은 미국의 셰일 오일 예. 하루 1,500만 배럴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이 추가적인 증산에 언제 들어가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예. 보면 일단 석유 시장의 참가자들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보기보다는 예.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저기 언제 뚜껑을 예. 여는가 유정의 뚜껑을 빨리 열어서 재가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안 열고 있죠. 안 열고 있다는 의미는 아직도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죠. 낙관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겠죠. 아,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거꾸로 거기서 미국이 증산한다더라. 이런 굉장히 위험스럽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당장은 오히려 안 좋죠. 예. 왜냐하면 그런 앱슨 모바일이나 코노코 필립스나 쉐브론 같은 네. 그 거대 석유 메이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이제 새로운 유정들을 개발하고 또 이전에 폐쇄했던 시간이 유정들을 걸리니까요. 예.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건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라는 신호지만 그렇죠. 또 그들이 준비를 하고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동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럴 얘기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아까 원유를 제가 예. 유가 특히 100불 넘어서 120불 근처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라는 게 예. 역설적으로는 쉐보론의 주가가 폭등하는 시기인 거고 예. 거기가 그러면 쉐일오일 생산을 재개해야겠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은 다음이 예.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AI 거품론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거품 있죠. 예. 그건 뭐 예.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예. 같고요. 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유 현금을 다 털어서 아까 단 네 회사만 7천억 달러 예. 거기에 지금 스페이스X 상장시켜서 XAI 옛날에 이제 네. 트위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그 AI가 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또 단행할 예.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예.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 신모델이 또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분명히 이 투자가 그 돈을 버는 거는 멀었는데 예. 경쟁자들이 너무 잘하고 예. 있으니까 이게 누가 하나가 저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하고 이렇게 딱 손을 털고 나가. 나는 데가 안 보이는 예. 중이니까 지금은 거의 그 무한 경쟁이군요. 무한 경쟁이고 예. 특히 또 두 나라 뒤에는 예. 미국은 예. 이제 나라가 개입하진 않지만 거대 자본시장의 예. IPO를 예. 엔트로픽도 해줄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IPO로 돈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중국은 또 국가 자본주의 예. 시스템으로 알리바바의 뭐 큐엔 같은 모델들 그런 것들까지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면요. 거라고 볼 수 이게 있잖아요. 저들이 다 살진 못할 텐데 언제 조만간 짧은 미래 아니라도 다 살진 못할 텐데요. 저기서 극소수가 걸러지는 과정에선 시장의 피가 철철 흐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2000년 시나리오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예. 2000년에 벌어졌던 그 라우터 시장의 상황입니다. 예. 그때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시스코였는데요. 시스코가 이제 막 전 세계 인터넷 그 통신망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너무 많이 받다 예. 보니까 막 M&A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해서 계속 하는데도 그 초고속 통신망 접속 기기를 도저히 만들어 주지를 못하니까 세계적인 수많은 통신사들이 다 과잉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자기들 실제 주문보다 한 10배를 부풀리면 그래도 물건을 조금이라도 좀 주니까.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했는데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펑 붕괴되고 갑자기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 수가
예상만큼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하는 순간 연쇄적인 주문의 감소를 겪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월드컴과 글로벌 크로싱이라는 네. 그 거대 또 통신 사업자들이 부도나면서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후 장비, 네. 그러니까 새 장비지만 중고 장비가 시장에 싸게 풀려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스코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고 매출도 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저 그렇죠. 거대 공룡들 중에 지금은 네. 뭐 제가 봐서 네. 아직은 다 버틸 만한데 아직은 버틸만한데 이게 이제 이게- 아직은 자기 돈이 그렇지. 워낙 많으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버티는데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남의 돈, 네, 맞습니다. 빌려오기 시작해서 그 빌려오는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치킨 게임식으로 막 빌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IPO 시장에서 막 전부 이제 자금을 그때는 정말 조달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군요. 어디 한 군데가 잘 네. 안 되며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저희는 사실 자금이 고갈됐어요를 외치는 아, 그때는 정말 시장에 큰 피가 흐르겠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AI 반도체가 갑자기 재고가 돼버리겠죠. 예. 물론 이제 그걸 또 사겠다고 예. 그러면서 기다리고 시장은 있는 성숙해질 거고요.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름에 빠진 기업이 하나 있죠. 예. 애플이라고. 아, 예.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은 좀 웅크리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CEO도 교체되는 거 네. 보면 새로운 CEO의 정책을 또 봐야 되겠지만 예. 저희들 시장 참가자들은 애플이 저 어마어마한 자금 동원력을 네. 가지고 AI 경쟁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패자조를 인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분도 있죠. 그게 거기 관련해서 갑자기 하나가 더 워렌 버핏이 말입니다. 네. 사상 최대 현금을 비축해 놓고 있다. 예, 3,800억 불. 예. 이거 우리 예산보다 뭐 한 200인가요? 뭐 적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500조가 넘으니까요. 우리 예산이 700조. 예, 그러니까 2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 예산에 가까운 좀 과장을 하면 돈을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거꾸로 워렌 버핏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정말 무섭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면 플레이어들이 전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게임. 자기가 이기는 전장으로 네. 상대를 끌어들이는 게 손자병법을 다 봤나 봐요. 예. 자기에게 유리한 천지인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들을 쓰고 예. 일단 중국의 뭐 QN이나 예. 또는 딥세크 같은 그리고 미국에서의 엔스로픽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정말 저희가 봐서 이게 돈을 버나 싶을 정도로 예. 한 번은 사단이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엄청난 예. 가속도를 벌이고 있고 예. 그들이 싸우다가 어디가 쓰러질 때 예. 인수하려는데 또는 이대로 그냥 계속 갈 리가 없고 긴 불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대응하면 돼. 예.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 같은 데도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 애플이 예. 2007년 아이폰 딱 출시했을 때 한 해 100만 대 팔았거든요. 네. 장난감 소리 들었잖아요. 네. 그랬지만 그 불과 2년 3년 뒤에 다 옆에서 웃던 기업들 다 없어지고 네. 애플이 시가총액 그 1위 기업이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치열한 경쟁에서 옆에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이런 어떤 막대한 출혈, 군비 전쟁 여기서는 진짜 어떤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가 어떤 사망할 가능성 그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높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그 거대 기업 하나가 사망하면 시장 전체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거대한 충격을 받은 것도 자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스코 이펙트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불안한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문제고요. 우리가 아까 반도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으시는 기자님 질문에 제가 모멘텀 투자자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만약에 꼭지를 잡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고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인덱스 펀드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인덱스 펀드를 하는 이유가 3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패자조가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등부터 9등의 순위를 보면은 1, 2등은 바짝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3등부터 9등은 꽤 큰 차이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모델 하나 나올 때마다 순위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걸 발표해주는 미국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나오는 우리 마치 CPU 속도 벤치마크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이나 시장이 어렵고 특히 얼마 전에 충격적인 보도가 엔트로픽이 네. 오픈 AI를 제쳤다라는 네. 그런 물론 부인을 네. 바로 했습니다만 이 경쟁에서 보는 것처럼 압도적 1등이 없는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 일단 지금은 뭐 제가 짧은 미래밖에 모르겠다. 예. 한 6월 스페이스X 들어오면서 예. 저기서 또 수천억 달러의 음. 투자가 들어오고 올 하반기 내년 사이 집행되니 당장 어떻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 수 있는 외부 충격은 결국 국제유가 지난번 고점 가는 네. 이런 정도가 오면 정말 위험해지겠지만 그 정도는 대응의 영역이지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라 할지라도 아까 여쭤본 그 거대한 어떤 군비 경쟁의 끝에 가서는 인덱스조차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인덱스도 좋지만 예. 저는 이제 미국 인덱스 펀드도 참 좋아하는 게 예. 거긴 에너지 기업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버크셔스에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테크 기업 중에 한둘이 무너졌다 그래도 예. 이제 나머지가 받쳐주나요? 나머지가 예. 또 이제 가치주, 밸류 기업들이 또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 그것 봐. 이제 우리가 매력 있지. 예. 자, 저희한테 오세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다각화돼 있고 분산돼 있는 인덱스가 또 매력이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분명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시장으로 그렇게 돈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AI 기업들의 승패는 언제쯤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략 몰라요. 사람마다 예. 다 다르고 예. 사실 저는 뭐 비관론자들은 올해 예. 올해 이미 결판 날 것이다. 결판 날 것이다라고 예. 하고 이제 모 회사는 예. 힘들 거다.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을 직접 저는 네. 컨퍼런스 석상에서 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전망.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망은 무의미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군요. 아니, 네. 무의미하다기보다 어렵다. 어렵고 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네. 좀 약하다. 불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의 네. 탑 그 헤드쿼터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 미국이랑 중국 이 두 나라의 몇몇 분들은 아마 판세를 분명히 예측하시고 또 투자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러나 절대적 정보의 비대칭성이 우리는 그렇죠. 전망으로 겨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이제 네. 1등부터 9등까지가 팽팽하다 그랬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네. LGAI가 네. 7등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보면 전 세계 딱 두 나라만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그래도 껴있는 나라이고 또 거기에 성장 속에서 우리도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정보력이 없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예. 이런 그 전쟁의 끝은 대부분이 대규모 M&A가 있는 걸 네.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2등이 1등을 잡기 위한 M&A도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우리는 이제 태부족하다 보니까 예. 뭐 겸손을 떨자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대충 알 수 있지만 네. 어떤 시나리오가 선택될 것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부터 네. 시작해서 애플이 인수하는 시나리오에 네. 딥시크가 세계 패권을 잡는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그게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면 네. 그 베팅도 좋지만 분산해서 투자해서 예. 또 승자를 또 한번 나중에 스마트폰의 시장에 패권이 가려진 다음 애플에 투자해서 10년간 네.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승자가 결정되는 걸 보고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승자가 결정될 때 압축하자라는 전략을 펼치는 분도 있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저도- 싶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